혹시 K카에도 프롬바이오와 같은 반전 포인트가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수요 예측이 발표된 K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9일 동안 진행되는 K카의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K카의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K카의 수요 예측에 총 371곳의 기관이 참여하여 경쟁률은 40.00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올해 수요 예측 경쟁률이 85.71대 1에서 2142.75대 1 사이였는데 올해 진행된 수요 예측 중 가장 낮은 수요 예측 경쟁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K카의 40대 1의 경쟁률은 프롬바이오의 85.71대 1보다 절반 이상 낮은 상황입니다. 수요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보유 확약 신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보유 확약 신청을 한 기간은 단 3곳에 지나지 않습니다. 건수 기준으로 0.81%, 수량 기준으로는 4.91%입니다. 의무보유 확약을 최근 진행된 수요 예측 결과와 비교하면 K카의 4.91%는 엘비루센보다 조금 많고 제주맥주보다 조금 적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소수의 기관이 의무보유 확약 신청을 많이 하여 수량 기준 수치가 매우 높아진 점은 주의해야겠습니다. 수요 예측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기관이 공모가 하단 미만으로 수요 예측에 참여했습니다. 다만 수량 기준으로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공모가 밴드 상단에 대규모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K카의 수요 예측 결과를 종합 분석해보면 K카는 수요 예측 경쟁률도 낮고 의무보유 확약도 적은 상황입니다. K카처럼 기관 투자자 경쟁률도 낮고 의무보유 확약도 낮은 청약들은 상장일 프롬바이오를 제외하고 모두 공모가를 하회하였습니다. K카의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는 매우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가 좋지 않아 K카의 최종 공모가는 밴드 하단 34,300원보다 27.11%가 조정된 25,00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상장일 유통물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카는 공모가가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모로 모집하기로 한 주식수도 소폭 조정된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전체 배정된 주식수와 총액에 큰 변동이 있습니다.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수는 약 337만 주이고 공모가 25,000원을 반영한 모집 총액은 842억 원입니다. K카의 확정된 공모가 25,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1조 2022억 원입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의 물량은 없고 공모 주주인 일반 청약자와 기관 투자자만이 매각이 가능합니다. 기관 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그렇게 높지 않아 수량 대비 평균만큼 배정된다고 해도 상장일 예상 유통 가능 비율은 20.5%이고 금액으로는 약 2,461억 원이 됩니다. 의무보유 확약 제외 전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일반 청약자가 31.25%, 기관 투자자가 68.75%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체별 유통 물량을 공모가 기준 금액으로 살펴보면 일반 청약자의 물량만 약 842억 원, 기관 투자자의 물량은 1,851억 원이 됩니다. 최근 상장된 종목들과 유통 물량을 비교해보면 바이젠셀과 바이오플러스보다 10% 이상 많은 상황입니다. 우리사주 미달 가능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사주저 배정 물량은 약 269만 주이고 공모가를 반영한 배정 총액은 673억 원입니다. 공모가와 규모가 조정되기 전 우리사주조합 배정 규모는 1인당 1.4억 원이었지만 이제는 약 6,5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일진 하이솔루스와 롯데렌탈, ST바이오센서가 모두 6천만 원대의 청약 금액을 기록하였습니다. 1인당 배정 규모가 실건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규모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사주조합 실건이 발생한다면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청약일 NH투자증권의 배정 주식수가 281만 194주가 아니라 307만 1442주가 되었다면 우리사주조합에 대량 실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사주조합 배정 물량에 실건이 발생한다면 일반 청약자의 주식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주식도 늘어납니다. 그만큼 상장일 유통 물량이 늘어나게 되는 점 주의해야겠습니다. K카의 구주 매출 규모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전체 공모 규모의 92.86%가 구주 매출로 진행되었습니다. 너무나 높은 비율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모가가 조정되면서 구주 매출 주식수도 조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구주 매출 규모는 92.86%에서 91.07%로 소폭 낮아졌습니다.
이전 희망 공모가액 밴드 하단 기준 구주 매출 대금은 5,360억 원이었지만 공모가가 조정되고 구주 매출 주익수가 줄어들면서 최종 구주 매출 대금은 약 3,066억 원이 되었습니다. 구주 매출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이번 공모를 통해 K카로 조달되는 금액은 전체 공모 규모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287억 원 정도입니다. K카의 상장일 반전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상장의 성적을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지난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결과와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 공개된 데이터와 자료를 바탕으로 스스로 청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심지어 상장사에서 제공되는 회사 IR 자료도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믿을 수 있는 자료는 증권 신고서와 투자 설명서밖에 없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측 결과 리뷰에서 경쟁률이 낮고 의무 보유 확약이 좋지 않았던 청약들은 대부분 안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장한 프롬바이오는 유일하게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혹시 K카에도 프롬바이오와 같은 반전 포인트가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상장한 S&D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D의 주당 희망 공모 가격은 3만원에서 32,000원이었지만 수요 예측 결과가 좋지 않아 하단 3만원에서 6.67% 조정된 28,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공모가가 조정되었음에도 상장일 시초가 하한가를 기록하였고 공모가 대비 22.5% 하락으로 마감하였습니다. S&D는 실리콘투와 동시상장인 점이 좀 더 안 좋은 점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프롬바이오의 수요 예측 결과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공모가 밴드 하단 21,500원에서 16.28% 조정된 18,000원으로 공모가가 결정되었습니다. 프롬바이오는 S&D와 달리 단독 상장인 점이 큰 차이가 있지만 상장일 공모가보다 높은 상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낮은 경쟁률이었기에 실질적인 종합수익은 매우 높았던 상황입니다. K카는 공모가액 밴드 하단 34,300원에서 27.12% 조정된 25,000원으로 공모가가 확정되었습니다. 프롬바이오보다도 10%나 더 공모가가 인하된 것입니다. K카의 대폭 낮아진 공모가가 매력적인지 꼭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프롬바이오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바이오는 공모주주보다 기존 주주의 물량이 많았던 상황입니다. 프롬바이오의 상장일 거래량은 전체 주식수의 2배에 가까웠던 상황입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거래가 몰렸습니다. 프롬바이오의 매수 주체를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만이 매수를 하였습니다. 즉 프롬바이오는 상장일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매수로 상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3개월 환매 청구권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일반 청약자분들은 시초가가 하락했던 순간에도 서둘러 매물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K카도 상장일 개인 투자자의 매수가 몰린다면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K카의 상장일 유통 물량은 2,500억 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사주의 미달 및 의무 보유 확약이 적게 배정된다면 상장일 유통 물량은 더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최근 상장 종목들의 상장일 성적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장일 매수한 개인 투자자들은 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 상장일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장일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도를 하고 개인 투자자들만 매수를 해서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점이 K카 상장일 매수가 몰리는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K카에는 기존 주주의 물량이 없는 점이 최대 장점입니다. 청약 주주만이 매각을 할 수 있기에 청약 주주들이 공모가 이하로 매도하지 않는다면 상장일 큰 손실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롯데렌탈의 사례를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롯데렌탈은 희망 공모가액 상단으로 공모가가 결정되었습니다. 롯데렌탈의 수요 예측 결과는 아주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롯데렌탈은 기존 주주의 매각 물량이 없는 점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은 상장 이후 공모가 이하에도 지분을 지속적으로 매각해왔습니다. 일반 투자자들과 달리 계획적인 매도와 손절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K카의 상장일에 개인 투자자의 매수가 몰리지 않고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이 평상시처럼 빠르게 매도에 나설 경우 K카의 상장일 성적도 좋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K카의 조정된 공모가의 메리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바이오는 공모가가 내려감에 따라 퍼가 매우 크게 조정된 상황입니다. 프롬바이오의 2021년 상반기 순이익은 122억 원이었고 상장 시가총액은 공모가가 조정되어 2,490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상장된 HPO의 퍼가 14.86인데 프롬바이오의 단순 연환산 퍼는 10.17로 매우 낮아진 상황이 된 것입니다.
K카의 희망 공모가액 산출 내역을 살펴보면 수익 가치가 아닌 주가 매출액 비율을 사용하였습니다. 비교된 회사들은 모두 미국 상장사들이었고 6개 기업의 PS 수치를 단순 평균하여 1.59를 산출하였습니다. 하지만 PS 수치는 카바나 한 개 기업의 수치가 너무 높아 합리적인 가치평가 방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K카가 적자 기업이 아닌 만큼 수익 가치로 K카의 가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카의 2021년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약 265.44억 원입니다. K카의 공모가 산출을 위해 사용된 6개 회사 중 3개의 회사가 적자인 상황입니다. 나머지 3개 회사의 PER 수치를 확인해보면 에즈버리 오토모티브가 8.97, 리시아 모터스가 11.18, 카맥스가 20.1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이지만 세 기업의 평균 퍼 수치는 13.4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교그룹의 퍼를 평균한 13.42를 적용 배수로 하고 K카의 상반기 순이익을 2배하여 단순 연환산 순이익을 곱하게 되면 평가 시가총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카맥스, 에즈버리 오토모티브, 리시아 모터스의 퍼를 평균하여 구한 평가 시가총액은 7,126억 원이 되고 상장 주식수로 나눈 주당 평가가액은 14,819원이 됩니다. 공모가 25,000원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K카가 해외 그룹을 대상으로 한 것은 국내에 중고차 판매만 전문으로 하는 상장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롯데렌탈은 자체 경매장과 중고차 판매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SK렌터카도 온라인 플랫폼은 갖추고 있지 않지만 중고차 관련 매출 비중이 27.9%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유사한 롯데렌탈과 SK렌터카를 이용하여 K카의 가치를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정 펄을 이용하면 22.105가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현재 주가와 2021년 상반기 주당 순이익을 활용하여 퍼 수치를 구하면 롯데렌탈은 11.86이고 SK렌터카는 16.74가 됩니다. 둘을 평균한 적용 배수는 14.3이 됩니다. 앞에서와 똑같은 방법으로 주당 평가가액을 구하면 K카의 주당 평가가액은 15,785원이 됩니다. 역시 공모가 25,000원보다는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두 기업이 K카의 사업과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차이가 제법 나고 있습니다. K카의 상장 시가총액 1조 2022억 기준 퍼는 22.64가 됩니다. 2021년 9월 29일 기준 코스피의 평균 퍼 수치는 14.86이고 코스피 200의 평균 퍼는 13.77입니다. K카의 퍼 수치는 전기전자, 유통업, 화학, 제조업 등 대부분의 업종 평균 퍼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K카가 앞으로 순이익을 얼마나 늘려갈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공모가가 저렴하다고 생각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K카의 청약증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카는 NH투자증권, 대신증권, 삼성증권, 하나금융투자로 청약이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식이 NH투자증권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NH투자증권의 배정주의 수가 많아 경쟁률이 낮다면 균등배정으로도 충분히 주식을 배정받을 것 같습니다. NH투자증권의 경우 청약 수수료가 없습니다. 청약 전일 9월 29일까지 개설하셔야만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등급 100%의 경우 11만 2천 주를 청약할 수 있고 11만 2천 주의 청약 증거금은 14억 원입니다. K카의 청약을 진행하는 증권사 중 NH투자증권만 청약 수수료가 없는 상황입니다. 최소 단위 청약은 10주이고 10주의 청약 증거금은 12만 5천 원입니다. K카의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K카의 기관 투자자 수요예측 결과는 올해 진행된 수요예측 중 가장 낮은 수요예측 경쟁률과 매우 낮은 의무보유 확약을 기록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공모가가 대폭 조정되었고 기존 대주주의 구주 매출 규모는 소폭 조정되었습니다. 공모 규모가 줄어들고 상장액 유통 물량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공모가가 크게 조정되었지만 국내외 비교 그룹을 통한 수익가치 비교로는 할인된 공모가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K카의 대주주는 3호 집합 투자기구입니다. 자금을 모집하고 인수해서 가치를 증대한 후에 매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 주주가 보유한 잔여 지분은 72%가 되었습니다. 3호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상 남은 지분을 비싸게 팔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매각되는지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상장일부터 무리하게 주가 부양을 하거나 바로 매각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K카처럼 기관 투자자 수요예측 결과가 좋지 않았던 프롬바이오는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프롬바이오에는 손실을 제한할 수 있는 환매 청구권이 있었고 공모가 산정 때부터 퍼 수치는 낮았던 상황입니다. K카의 공모가가 조정되었지만 수익 가치를 비교하면 할인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순이익이 더 크게 상승해야만 현재 공모가가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K카는 프롬바이오보다 규모가 더욱 큽니다. 청약 규모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상장일 2천억 중후반대의 유통 물량을 기록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정도 규모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만으로는 큰 상승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상장일 주가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저렴해진 공모가, 단독 상장으로 예정된 점을 장점으로 생각하시면 청약을 시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 수혜측 결과가 좋지 않아 경쟁률이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경쟁률이 낮으면 상장일 조금만 상승해도 투자금 대비 이익은 다른 공모주보다 높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보수적인 투자자분들, 매매 타이밍을 잘 잡지 못하시는 분들은 더욱 깊게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은 후원해온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혹시 영상에 잘못된 점, 보충이 필요한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영상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